대선 후보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과연 누가 제일 많을지 관심일 텐데 1위가 누굴까요? 뭐 예상하셨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96억 9천만 원을 신고해서 지금 대선 후보 5명, 주요 대선 후보 5명 중에서는 1등인데 아마 15명 다 합쳐도 15명 다 계산해도 1등일 거예요. 2등은 유승민 후보 48억, 홍준표 후보 25억, 문재인 후보가 18억,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주요 5인 중에는 최저인 3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여러 후보들의 재산이 얼마냐 뭐 관심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저 재산 많은 것이 정 의원님, 재산 많은 것과 그 후보들이 저 유권자들 바라보는 이미지 그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관련이 이제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부패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는 뭐 치명적일 수 있는데 과거의 삶을 보세요. 과거에 후보들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사업을 한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재산이 많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그 부모님이 재산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도 재산이 없으면 또 이상해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서민이고 그다음에 검사를 했고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권에 왔으니까 재산이 당연히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은 과거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지금 하셨죠? 그렇지만 또 정치권에도 계셨고 그런 걸로 비하면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변호사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다 아시는 이제 노동운동가시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삶과 연결을 했을 때 해보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면 세금을 각 후보들이 얼마나 잘 냈을까 여기도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 버는 것도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만큼 잘 내는가도 중요하죠.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자,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납세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안철수 후보 202억으로 역시 납세도 1등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2억 2천만 원 정도, 홍준표 후보가 1억 4천만 원 정도, 유승민 후보 8,984만 원, 심상정 후보 2,435억, 5만 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허 교수님 체납한 후보가 없대요, 한 명도. 네, 뭐 대선에 나올 생각이라면 세금 관리는 잘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소득 이 지금 재산 수준하고 이 납세 실적이 좀 다른데 사실은 이제 세금은 재산만 가지고 무는 재산세도 있지만은 그때 생기는 소득세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 보면은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그때 일반적인 그 재산을 가진 수준과는 관계없이 그때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우리 정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부모님들이 원래부터 큰 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작도 좀 수월했고 또 그 이후에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또 정치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이러면서 축적된 재산이라 보고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두 분 다 아주 가난한 흙수저 출신이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다 성장하면서 이 정도 부를 축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시죠. 하십시오. 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재산 공개 제가 검증팀에서 보니까 허점이 좀 많은 게요. 대표적인 게 비상장 기업 있잖아요. 또는 이게 우리가 변호사다 보면 이게 법무법인 있죠. 이게 법무법인은 대부분 이게 그 한 명에서예요. 또는 이게 유한회사도 있고. 그럼 이게 재산을 갖다가 어떤 게 뭐 예를 들어 실제 그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보통 신고하거든요. 따라서 근데 실제 그 자산 가치는 훨씬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법무법인의 예금이 뭐 몇십억 예금돼 있다든지 이러다면 이게 실제 가치는 높은데 딱 이게 액면가로 비상장 기업을 신고하면 실가치가 훨씬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 딸 문제도 넣었지만 이게 직계 가족 문제 이 부분도 이게 좀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로 저희는 이게 재산 총액만 보지 그 형성 과정 이게 과연 투명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검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총액만 딱 관심 가지고 보지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뭔가 이게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돈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요, 중앙선관위가 내일 후보자, 등록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정당들에 대해서인데요. 가장 많이 받아간 정당은 어디겠습니까? 뭐 예상대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일 텐데 123억 번 받아간대요. 자유한국당 93석인데 119억, 국민의당 40석 86억, 바른정당 33석 63억, 정의당은 6석 27억, 새누리당 1석 3,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저건 이제 선관위가 지급하는 국가 보조금이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각 후보가 최대 509억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선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509억에 대해서 이 득표를 많이 하는 후보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 의원님 왜 그런 겁니까? 10% 이상을 얻으면 네. 투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절반 정도 나와요. 보전을 해주는 거죠. 네. 쓴 돈. 네. 근데 이게 뭐냐면 15% 네. 이상이 되면 전액 보전을 전액 받아요. 보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10% 미만을 했을 때가 제일 문제겠죠. 왜요? 보전을 한 푼도 못 보전을 받아요? 못 받으니까. 예, 한 푼도 못 받아요.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민한 거예요. 그 지점이 지금. 네. 예. 그렇게 되면 박 교수님, 네. 지지율이 10% 미만,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낸 정당에서는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천문학적 돈을 쓰고도 돌려받지 못하면 당 사정, 당 재정이 휘청할 수 있겠네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아하. 재정이 흔들리는 거죠. 네.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고 네. 자유한국당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돈을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10% 이왕이면 15% 네. 득표를 못할 경우에 혹시나 또 한 푼도 덜 못 받으면은 당의 기반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내년에 큰 선거도 치르지 못하고 사실은 당에는 네. 당에 많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책 기능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 돌리지 못하면은 네.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멘붕에 빠져버려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네. 양쪽 정당에서 지지율이 아직 고민이 10%가 안 되는 고민 당에서는 이게 완주를 해야 되느냐라고 네. 하는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60억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한 40억 정도는 지금 뭐냐면 당원과 그다음에 위원장들이 전부 돈을 내요. 네. 예? 내 가지고 우리는 그 돈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네네. 이미 결정이 됐는데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410억 정도로 돈을 쓰겠다고 이미 예상을 해요. 네. 그러면 그 금액에 일부 이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네. 한 12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앞서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112억 정도 됩니다. 119억. 네. 맞아요. 12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네. 지금 410억에서 지금 돈이 많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당의 재산, 네. 당의 당사 건물이라든가 이 아,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써요. 그런데 네. 만약에 10%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를 그거를 이제 온전히 빚이 되네요. 빚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아하, 네. 허 예.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의 작은 정당들은 늘 이런 문제를 안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늘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잘 네. 견뎌왔는데 지금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동안 늘 크고 따뜻한 집에서 풍성한 음식으로 선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집도 너무 작아지고 또 너무 뭐 음식도 없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는 또 빚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처음 지금 봉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자체가 매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도 지금 신이 안 나고 네. 심지어 뭐 이거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뒤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지나가는 말씀입니다만은 어느 정당 같은 경우에는 각급 선대위원장 임명식을 했는데 그 선대 임명장 받고 나온 분들이 돌아 나와서 앞에 찻집이나 밥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아주 혼미한 상황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결국은 과거에 누렸던 그런 여러 가지 풍족함들이 지금 네. 이 보수가 괴멸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네. 그 어려움을 몇 배로 더 느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14.9%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9.9%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이제 득표는 그거보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직결해서 어느 정도 표를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측도 하면서 그 선이
과연 그걸 넘지 못했을 때 방금 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아주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돈 문제는요, 네네. 사실은 당의 문제죠. 국민들 문제는 아니거든요. 각 정당에서 돈이 뭐 채무가 많다 뭐 이런 게 사실 국민들이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네. 이렇게 표를 찍거나 그럴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해요. 네. 다만 뭐냐면 우리가 살림을 할 때도 상황이 바뀌면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이 뻔한 거 어떻게 계산이 다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과거 내가 부자로 살았으니까 돈을 펑펑 써야지. 이렇게 하면 망할 거라는 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림을 잘해야 되는 그 당의 구성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봐요. 네, 서 변호사님, 네네. 결국 이 정당의 법적 성격이 중요한데요. 정당은 이게 법적 성격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이 말은 이게 교회 있잖아요.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재산이 모든 게 구성원의 총유입니다. 총유. 따라서 이게 정당이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유한국당이 200억 대출 받아가 쓰는데 만약에 파산한다, 뭐 조은진이 말했는데 그럴 리가 없고요. 정당은 파산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처럼.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게 10%, 15% 모노드가 보존을 못 받으면 그럼 이게 채권자들이 아마 담보를 잡은 뭐 당사 같은 걸 담보를 잡은 사람은 받겠죠. 그러게 담보가 없는 사람은 그냥 뗄 수밖에 없어요. 왜 구성원이 돈을 내가 갚을 의무가 없어요. 총유는. 네. 네. 모르게 법적 성격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갖다가 어떤 게 뭐 예를 들어 실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보통 신고하거든요. 네. 따라서 근데 실제 그 자산 가치는 훨씬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법무법인에 예금이 뭐 몇십억이 예금돼 있다든지 이러다면 이게 실제 가치는 높은데 딱 이게 액면가로 비상장기업에 신고하면 실가치가 훨씬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안철수 후보 딸 문제도 넣었지만 네. 근데 이게 직계 가족 문제 네. 이 부분도 이게 좀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는 이게 재산 총액만 보지 형성 과정 이게 과연 투명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검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총액만 딱 관심 가지고 보지 네.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뭔가 이게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자, 돈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선관위가요, 중앙선관위가 내일 후보자, 등록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선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제 정당들에 대해서인데요. 가장 많이 받아간 정당은 어디겠습니까? 뭐 예상대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무는 재산세도 있지만 그때 생기는 소득세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방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 보면은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그때 일반적인 그 재산을 가진 수준과는 관계없이 네. 그때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우리 정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부모님들이 원래부터 큰 부자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작도 좀 수월했고 네. 또 그 위에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또 정치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이러면서 축적된 재산이라 보고요. 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두 분 다 아주 가난한 흑수저 출신이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네. 다 성장하면서 이 정도 부를 축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돈 얘기 하시죠. 네, 하십시오. 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게 재산 공개 이게 제가 검증팀에서 보니까 허점이 좀 많은 게요. 대표적인 게 비상장 기업 있잖아요. 또는 이게 우리가 변호사다 보면 이게 법무법인 있죠. 네. 이게 법무법인은 대부분 이게 한 명회사예요. 또는 이게 유한회사도 있고. 그럼 이게 재산을 하면 사실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변호사를 하셨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다 아시는 이제 네. 노동운동가시니까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삶과 연결을 했을 때 해보면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안 되고 네. 이상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면 세금을 각 후보들이 얼마나 잘 냈을까 여기도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 버는 것도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번만큼 잘 내는가도 중요하죠.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자,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납세 실적입니다. 최근 5년간입니다. 안철수 후보 202억으로 역시 납세도 1등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2억 2천만 원 정도, 홍준표 후보가 1억 4천만 원 정도, 유승민 후보 8,984만 원, 심상정 후보 2,435원, 5만 원입니다. 근데 어쨌든 허 교수님 체납한 후보가 없대요, 한 명도. 네, 뭐 대선에 나올 생각이라면 세금 관리는 잘 했어야 그러니까요,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소득 이 지금 재산 수준하고 이 납세 실적이 좀 다른데 사실은 이제 세금은 재산만 대선 후보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과연 누가 제일 많을지 관심일 텐데 1위가 누굴까요? 뭐 예상하셨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96억 9천만 원을 신고해서
지금 대선 후보 5명, 주요 대선 후보 5명 중에서는 1등인데 아마 15명 다 합쳐도 15명 다 계산해도 1등일 거예요. 2등은 유승민 후보 48억, 홍준표 후보가 25억, 문재인 후보가 18억,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주요 5인 중에는 최저인 3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뭐 이제 여러 후보들의 재산이 얼마냐 뭐 관심도 많았습니다만은 지금 저 재산 많은 것이 정 의원님 재산 많은 것과 그 후보들이 저 유권자들 바라보는 이미지 그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관련이 이제는 많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네. 만약에 부패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는 뭐 치명적일 수 있는데 네. 과거의 삶을 보세요. 과거에 네. 후보들의 과거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네. 사업을 한 건 다 아시잖아요. 아하. 근데 재산이 없으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네. 예, 이렇게 재산이 많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는 그 부모님이 재산가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만약에 여기도 재산이 없으면 또 이상해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서민이고 그다음에 검사를 했고 네. 어떻게 보면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정치권에 왔으니까 재산이 당연히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 문재인 후보는 그러면은 과거에 아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지금 하셨죠. 네. 그렇지만 또 정치권에도 계셨고 네. 그런 걸로